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우스 마코프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우스 마코프 정리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이기 위해서는 요 16번에 나와 있는 불편성과 요 17번에 나와 있는 선형성, 그리고 우리가 18번에 나와 있는 최소 분산성, 요 세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요 예제 16번, 17번, 18번이 바로 우리가 가우스 마코프의 증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단순 희귀 모형의 최소 자성 추정량 알파 햇, 베타 햇.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요 알파 햇,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불편성을 가지는 추정량임을 보이나. 자, 요 불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편하지가 않다 뜻이 아니고 편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햇과 베타햇이 이 알파햇이 알파의 그죠 불편 추정량, 베타햇이 베타의 불편 추정량임을 우리가 보이면 되죠. 불편 추정량임을 보이는 방법은 이 알파햇의 기대값이 알파가 된다는 사실, 또 베타햇의 기대값이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죠.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파햇, 베타의 분산을 우리가 추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보였죠. 자,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베타 햇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베타 햇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베타 햇을 그때 베타 플러스 시그마 wi 엡실론 i, 자, 이렇게 우리가 변형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여기에서 요 wi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시그마 xi의 제곱분의 xi, 요걸 우리가 wi로 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wi라고 하는 것은 x가 지금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 x가 비확률 변수면 x의 편차도 다 비확률 변수죠. 그래서 결국 w라는 것도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값 1을 적용할 때에, 자, 요 베타도, 그쵸, 상수 취급하고, wi도 기대값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다만, 요 엡실론 i만 우리가 뭐다?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준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차의 기대값은 뭐가 된다? 그쵸? 0이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결국 베타 햇의 기대값은 뭐가 된다? 이와 같이 베타가 되어진다. 자, 그래놓고 우리가 뭐라고 결론 내리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베타 햇은 결국 뭐에? 베타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햇이 베타의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베타 햇의 기대값이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자, 우리가 수리 통계에서도 해봤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파 햇의 기대값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알파 플러스 시그마, 자, 그때는 우리가 vi 했죠. 그죠? 이때는 vi 엡실론 i, 요렇게 우리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v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요 vi는 치환한 값이냐면 n분의 1 마이너스 x바 wi, 요걸 우리가 vi를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vi 역시도 지금 wi가 비확률 변수고 x바도 비확률 변수고, 이 전체는 다 비확률 변수죠. 그러니까 vi도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역시 요 1을 적용했을 때에 알파 시그마 vi 그리고 엡실론 i, 요 엡실론 i만 확률 변수니까 여기에다만 기대값을 적용해 주면 되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 기대값의 오차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알파에서 기대값이 알파가 된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의 뭐다? 그렇죠.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 알파의 베타에서의 지금 알파에서 불편성을 가지는 추정량, 즉 불편 추정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알파의 베타에서는 이제 선형성을 가지는 선형성을 가지는 추정량이나 사실을 요걸 이제 우리 한번 보여본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렵게 되면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 베타 해시라는 것이 이제 선형성을 가지는 추정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베타에선 시그마 x 편차 그렇죠? 제곱이죠. 즉 x 편차 제곱의 합. 요 xi 스몰 xi는 xi 빼기 x 바로 표시된다는 거 알고 있죠. x 편차 제곱분의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제곱의 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된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 xi의 제곱은 그대로 접어주고 여기에 요 xi, yi는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다겠죠. xi, 라지 yi 이렇게 변형, 우리 앞에서 했죠. 우리가 분산 증명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했답니다. 그럼 이것은 시그마 xi의 제곱분에 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x 대신에 2를 대입한 값 여기다가 x 대신에 n을 대입한 값의 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w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시그마 xi의 제곱분의 xi를 wi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 시그마 xi 제곱분의 x1은 뭐죠? w1이죠. 요 값분의 요 값은 w2고 요 값분의 요 값은 wn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 요런 분의 요런 건 w1이니까 w1 y1 요런 분의 요런 건 w2니까 w2 y2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요게 wn yn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w는 비확률 변수고 이 라지 y1, y2, yn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베타 해시라고 하는 값이 요 y1, y2, yn에 관한 그쵸 일종의 선형 그쵸 선형 함수로 지금 표현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즉 시그마 요걸 wi, yi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베타 해시라는 것은 요 w1, w2, wn을 우리가 일종의 개수로 하는 y1, y2, yn의 선형 함수로 우리가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따라서 이 베타 햇은 그렇죠? 선형성을 가지는 추정량, 즉 선형 추정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선형성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알파 햇은 원래 y바 빼기 베타 햇 곱하기 x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겠죠. 그런데 우리가 y바라고 하는 것은 n분의 시그마 yi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x바를 먼저 쓰겠습니다. x바 곱하기 베타 햇이 우리 위에서 시그마 wi, yi 이렇게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풀어 전개해 보면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yi는 y1 플러스 y2 플러스 yn 이렇게 되어진 거. 자, x바에다가 이걸 우리가 다시 풀어버리면 w1 y1, w2 y2, wn yn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도 x바도 비확률 변수고 w1도 비확률 변수고 n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n분의 1 y1에다가 요 y1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빼기 x바 w1 y1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만나면 n분의 1 y2에다가
자, 요렇게 만난 것을 우리가 y2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의 곱을 또 묶어버리면 n분의 1에다가 x바 wn yn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부분이 비확률 변수고 여기도 비확률 변수고 여기도 비확률 변수니까 요 알파 해시라고 하는 것이 y1, y2, yn에 관한 선형 함수로 표현되었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요걸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n분의 1 빼기 x바 요 시그마를 붙입시다. 다시 한번 시그마로 표현하면 n분의 1 빼기 x바에다가 wy, yi 요렇게 우리가 표현됐다는 거죠. 우리 요 결과를 보고 따라서 우리가 요 알파 해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무슨 추정량이다? 그렇죠. 선형 추정량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제 18번 문제를 보니까 최소 분산성 또는 우리가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알파의 베타에서는 최소 분산성을 가짐을 보여라. 자, 요 증명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최소 분산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일단 전제 조건이 일단 불편성, 선형성을 이미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최소 분산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일단은 그 대상이 일단 불편성과 선형성이 일단 전제되어 있는 우리가 그쵸 이 베타햇, 알파햇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최소 분산성은 불편성, 선형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 그걸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증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타햇하고 자, 베타햇의 불편성, 선형성, 알파햇의 불편성과 선형성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확인이 되어졌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 알파의 베타햇이 이제 분산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면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자, 베타 해부터 해봅시다. 자, 베타부터 하겠습니다. 베타 해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베타의 불편성과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베타의 불편성과 선형성. 자, 요 두 가지가 전제된다 알겠죠? 요 선형성을 가지는 임의의 다른 추정치. 자, 우리가 이 베타의 추정치가 요 베타햇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베타햇 외에도 요 베타의 불편성과 선형성을 가지는 임의의 다른 추정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타햇이 아닌 베타의 임의의 다른 추정치, 불편성과 선형을 가지는 다른 모든 추정치를 우리가 편의상 요 베타 다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요 베타 별표 편의상 베타 다시를 읽겠습니다. 요 베타 다시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뭘 보이면 되냐면 베어리언스 베타 햇하고 베어리언스 베타 다시하고를 비교했을 때에 자, 임의의 다른 그쵸 베타의 추정치인 베타 다시의 분산하고 베타 햇의 분산을 비교했을 때에 부등호가 요 값이 요 값보다도 크거나 같다. 내지는 요 값이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게 되면 베타 햇의 분산이 가장 작은 분산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지금 베타의 추정치 중에서 불편성과 선형성을 만족하는 임의의 다른 추정치를 우리가 베타 다시라고 했을 때에 자, 그 베타 다시의 분산보다도 베타 햇의 분산이 더 작거나 같으면 그죠? 이 베타 햇은 최소 분산성을 가지는 추정량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자, 요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죠?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 베타 해시라고 이 베타 다시라고 하는 것이 베타의 불편성과 선행성을 가지는 추정치라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베타 해시 지금 불편 추존하게 된다는 것은 베타 해시 기대값이 베타가 된다는 말이고, 베타 해시 선행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그마, 베타 해시 시그마, WI, YI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죠? 결과를 이끌어내죠. 그러면 베타 다시라고 하는 요 놈도 역시 불편성과 선행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첫째, 베타 다시가 불편성을 갖는다고 전제했다는 사실로부터 베타 다시의 기대값은 베타다.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고, 또 베타 다시 역시도 선행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는 비확률 변수가 WI였지만은, 자, 요 베타 다시가 선행성을 가진다 할 때 요 비확률 변수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꼭 WI는 아니지만은 뭔가가 있겠죠. 그걸 우리 편의상 CI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Y에 관한 선형함수 행태인 시그마 CI, YI 꼴로 우리가 분명히 표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우리 요거 CI가 뭔지는 우리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요렇게 일단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요 불편성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타 다시의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베타 다시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시그마 CI, Y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요것은 CI는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편의상, 자, 요렇게 우리가 YI에만 이렇게 우리가 기대값을 적용할 수 있고, 자, 요 YI의 이 YI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파 플러스 자,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시그마 CI. 자, 요 알파에다가 기대값을 적용하면 그대로 알파고, 베타 XI도 다 비확률 변수니까, 자, E하고는 상관이 없죠. 엡실론 I만 E하고 상관이 있죠. 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오차의 기대값은 뭐가 된다? 지금 0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요건 없어지고 요것만 전개하면 되죠. 자, 요렇게 전개를 하면 알파 곱하기 시그마 CI. 자, 요렇게 만나면, 자, 베타 곱하기 시그마 CI XI. 요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것이 지금 뭐죠? 요 베타 다시의 기대값이 베타이어야 되겠죠. 베타가 돼야 되겠죠. 베타이어야 함으로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요 전체 값이 지금 베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보고 싶으면 요 알파 베타는 0은 아니니까 요 값이 지금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요 값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1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따라서 알파는 제로, 그리고 알파가 제로가 아니고 시그마 CI는 제로, 시그마 CI는 제로, 그리고 시그마 CI XI는 1.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일단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그런데, 자, 우리가 베타 다시뿐만 아니고 베타 햇도 분명히 불편상 선행성을 우리가 만족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요 결과로부터 요게 사실 CI가 지금 우리가 대응 구조에서 WI 자리에 지금 CI가 들어간 구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햇도 불편성 선행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베타 햇도 같은 방법을 해보면 시그마 WI는 뭐가 되고, 요 두 사실로부터 요 놈을 보고서 우리는 CI 대신 WI 집이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그마 WI 곱하기 XI 요 값이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 다시가 이런 구조를,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베타 햇도 베타 다시와 동일한 전제, 불편성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베타 햇도 시그마 WI, 요 CI 대신에 WI가 왔을 뿐이고, CI 대신에 WI 온 시그마 WI XI 고보의 합이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편의상 우리가 요 DI라고 하는 것을 CI와 WI의 뺀값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면, 그러면 시그마 C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봅시다. CI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CI라는 것은 DI에다 WI를 더한 값이죠. DI 플러스 WI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요것은 시그마, 자, DI의 제곱, 시그마 WI의 제곱. 자, 요걸 전개 시그마를 다 붙였답니다. 2배의 시그마 DI WI. 자,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좀 어려운데, 요게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도로 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그마, 자, DI WI의 이 곱이라고 하는 요거. 자, 요거는 우리가, 요건 시그마 DI에서 원래 이 WI라는 게 뭐였죠? 그렇죠. 시그마 XI의 제곱분의 XI. 그러니까 X의 편차 제곱의 합분의 X의 편차. 이렇게 된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분모는 일정 요게 상수값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 분자끼리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걸 편의상 여기다가 요 부분만 XI 마이너스 원래 편차인 X바를 여기다 우리가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시그마 XI의 제곱이 되어지고, 분자는 DI XI만 시그마 DI XI, 시그마 DI 곱하기 XI 시그마에다가 요놈 만나면 빼기 X바에다가 시그마 DI.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D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CI 빼기 WI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 DI 자리에, 요 DI와 요 DI 자리에 각각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다? CI 빼기 WI.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집어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전개를 해버리면 시그마 XI의 제곱에다가, 자, 여기 들어가면 CI XI 만나죠? 시그마 CI 곱하기 XI. 자, 빼기 WI하고 XI 곱하니까 또 시그마 WI XI 이렇게 되어지죠. 요 DI적으로 집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X반은 여기 두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시그마 CI 빼기 시그마 WI.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자, 이거 봅시다. 여기에 WI, 시그마 WI, 시그마 CI는 0이죠. 그러니까 요 값도 0이고 요 값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시그마 WI XI, 시그마 CI XI는 각각 1이니까 요 값은 1이 들어가고 요 값도 뭐가 된다? 1이 들어가죠. 결국 1 빼기 1, 요 값이 0이죠. 그렇죠? 그럼 이 전체는 뭐다? 0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 값이 뭐가 된다? 0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죠? 시그마 CI의 제곱의 값이 뭐가 되더라? 요렇게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결론은 시그마 DI의 제곱, 시그마 WI의 제곱의 합으로 시그마 CI의 제곱의 합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적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 베타 다시라고 하는 요 놈의 분산이 즉 요 값이 요 값보다는 크거나, 즉 요 값이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보이는 거죠. 그럼 요 분산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제 확인해 봅시다. 베타 다시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요거는 우리가 시어럼 6 요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베타 햇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제곱 WI 제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물론 우리가 베타 해서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요 베타 해서의 분산이 x 편차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런 결과에 도달했죠. 그렇죠? 그런데 요 결과 도달하기 전 과정에서 지금 요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베타 햇이나 베타 닷이나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똑같은 전제가 되어 있죠. 불편성, 선행성간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여기에서 지금 베타 햇에 적용되는 이 WI라는 것이 요 WI라는 것이 요 베타 닷에는 CI로 대치돼서 할 뿐이지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베타 햇의 분산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자, 시그마 제곱 어차피 상수니까 베타 닷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에다가 시그마 WI 제곱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의 제곱? 그렇죠. CI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요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그마 CI의 제곱이 지금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 그대로 적어주고 요 값 대신에 요 값 요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그마 DI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WI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칸이 좀 모자란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요 시그마 DI의 제곱 시그마 WI의 제곱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은 자, 요런 곱하기 요런 곱하기 요런 하면 우리가 시그마 제곱에다가 시그마 DI의 제곱에다가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면 뭐라고 했죠? 요거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곱하기 시그마 WI 제곱은 베타 햇의 분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어리언스 베타 햇 요놈 곱하기 요놈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요 값이 지금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 시그마 제곱, 시그마 DI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요 좌변이 베타 다시의 분산, 우변은 여기에 베타 햇의 분산이 보이죠. 요 베타 햇의 분산에 이만큼을 더해가지고 요놈이 된다는 것은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요놈이 요놈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죠? 요놈이 요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햇의 요 결과로부터 요놈이 양이 나는 말은 사실로부터 분산은 베타 다시의 분산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 베타 햇은 베타의 우리가 추정치 중에서 불편성 선행성을 가지는 추정치의 임의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고 무슨 말이겠죠?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베타 다시 중에 그렇죠? 베타 다시와 동일한 성질 가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베타 햇의 분산이 임의의 추정치 분산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불편성 선행성을 만족하는 베타의 추정치 중에서 요 베타 햇의 분산, 베타 햇은 최소 분산을 가지는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이 베타의 최소 분산 추정량이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알파 다시가 불편성과 선행성을 가지는 알파의 임의의 추정량이라고 하면 요 알파 햇이 아닌 다른 모든 추정량이 알파 다시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알파 햇이 불편성과 선행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알파 햇의 기대값이 알파가 되고 알파 햇에서는 요 y에 관한 선행함수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한 것처럼 알파 다시 역시도 불편성에 의해서 알파 다시의 기대값은 알파가 되고
선형성에 의해서 알파 다시는 y에 관한 선형 함수로 표현된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vi 대신에 자 여기서는 ci를 썼을 뿐이지 물론 이 ci는 우리가 베타에서 봤던 ci와 같은 ci는 아니죠. 자 어쨌든 y에 관한 이렇게 선형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죠. 왜? 알파 다시가 불편성 선형성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제했기 때문에. 그럼 요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럼 우리는 요 알파 다시의 기대값이 알파가 된다는 사실하고 자 선형성을 하는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식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요 알파 다시를 요 시그마 ci 자 yi의 기대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요거는 ci는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 ci는 그대로 두고 자 요 yi에다만 요 기대값을 적용을 하고 그런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yi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요것은 시그마 ci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xi에다가 자 엡실론 엡실론 i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오차의 기대값이 0이 됐으니까 이건 0이 되어지면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만난 값은 알파 곱하기 시그마 ci 자, 이렇게 만나면 베타 곱하기 시그마 ci xi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지금 뭐다? 알파이어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값이 지금 이제는 요 값이 1이 되어야 되고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자,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뭐다? 시그마 ci는 1, 시그마 ci xi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 또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알파 다시가 그런 것처럼 알파 햇도 그렇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 ci 대신에 이 vi 자리에 지금 여기에서 ci가 왔다 뿐이기 때문에 알파햇도 알파 다시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알파햇이 시그마 vi yi로 표현된다는 요 사실로부터 그렇죠? 요 알파햇도 그렇죠? 알파햇도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요 시그마 vi가 지금 뭐가 되고 1 되고 시그마 vi xi가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역시 요 di라고 하는 것을 ci 빼기 지금 vi라고 이렇게 두면 우린 여기서 시그마 c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걸 이항시키면 시그마 di 플러스 vi의 뭐가 되고 제곱이 되어지고 무슨 말이겠죠? 요거를 전개하면 시그마 di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vi의 제곱에다가 2배의 시그마 di vi 이렇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역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된다? 지금 0이 된다를 보여야 된답니다. 요게 뭐가 된다? 자, 요 증명도 복잡하니까 했으니 바로 빼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di 지금 vi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요 시그마 di 요 vi라는 것이 원래 뭘 치환한 거죠? 그렇죠? n분의 1 빼기 요게 x바 곱하기 wi를 우리가 치환한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요렇게 식으로 만나가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di 자, 그리고 요놈 요렇게 만나면 x바에다가 시그마 di 지금 wi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di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ci 빼기 vi인데 요것은 시그마 ci 빼기 시그마 vi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 시그마 c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1이라고 하죠. 시그마 ci가 1이죠. 그리고 시그마 vi가 1이니까 요 둘 다 1이니까 1 빼기 1 되니까 요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사실.
자, 일단은 우리 좀 복잡하니까 요 값은 일단 0이 되니까 없어지는 값으로 일단 처리합시다. 빨리.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시그마 di가 뭐가 된다? di도 0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x 바에다가 시그마 di에다가 이 wi라는 게 뭐였죠? 시그마 xi의 제곱분의 지금 xi. 요 xi는 자, 편차니까 라지 xi 빼기 x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wi를.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 요 분모 시그마 xi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x바는 그대로 두고 자, 요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di하고 xi가 만나면 시그마 di xi가 되어지고 요렇게 만나면 x바에다가 자, x바에다가 시그마 di 요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 한 번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에 또 시그마 di가 나왔으면 요또 0이죠. 자, 한 번만 우리가 더 적어 보면 시그마 이제 xi의 제곱분에 자, 마이너스 x바 곱하기 요 di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아까 ci 빼기 vi였죠. 요 di 자리에 ci 빼기 vi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걸 우리가 배분을 해버리면 시그마 ci xi ci 곱하기 xi 시그마 ci vi 곱하기 xi vi 곱하기 xi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봅시다. 저기 다시 보니까 자, 시그마 ci xi 0이죠. 그리고 시그마 vi xi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도 0이 되어지고 요 값도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해봐 다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요 과정들 좀 잘 보셔야 된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여기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그마 ci의 제곱은 시그마 di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뭐다? vi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소위 알파 다시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우리가 시어럼 우리가 7 증명 과정에서 시어럼 7 증명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알파 햇의 분산을 우리가 구할 적에 이 분산이 그 과정에서 시그마 제곱 곱하기 시그마 vi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표현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알파 햇의 vi가 알파 다시 햇은 아까 뭐라 했죠? 제가 ci가 된다 했죠. 우리가 그러면 요놈의 분산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요놈의 분산은 틀림없이 시그마 제곱에다가 요 vi 제곱 대신에 뭘 들어온다? 그렇죠. ci 제곱을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ci 제곱은 구해놨죠. 이렇게. 지금 시그마 di 제곱에다가 시그마 vi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이게 시그마 제곱에다가 시그마 di의 제곱이 되어지고 이렇게 만나면 이게 지금 요거죠. 그렇죠? 그거 알파 햇의 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요 값이 자,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di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그럼 우리가 자, 요 놈의 분산이 지금 요 두 분산을 비교했을 때 요 놈은 요 놈에다가 이만큼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더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요 값이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값이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알파 햇의 분산하고 알파의 임의의 다른 추정치인 알파 다시의 분산을 비교했을 때는 이런 부동호 관계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의 임의의 다른 추정치의 분산보다 알파 햇의 분산이 임의의 다른 분산의 추정치의 분산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알파 햇의 분산이 최소 분산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파 햇은 알파의 최소 분산 뭐다? 추정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소 자성법으로 구한 요 추정치 알파액과 베타액은 불편성, 선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최소 분산성을 가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요 18번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세오롬 9를 보니까 가우스 마코프 정리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 가우스 마코프 정리라는 것이 최소 자성 추정량 알파 핵과 베타 핵은 자, 여기 결론이 이게 나와 있죠. 체량 선형 불편 추정량 우리가 보통 자, 요 머리글자를 따라서 블루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최소 자성 추정량 알파 핵과 베타 핵은 불편 추정량이고 선형 추정량이고 최소 분산 추정량이 되어진다. 요 말을 한마디로 체량 선형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예제 16번, 우리가 17번, 18번을 통해서 불편성, 선형성, 최소 분산성을 우리가 증명해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추정량의 집합이라고 하면 그 다음 범위가 선형 추정량에, 그 다음에 이제 불편이 추정이, 그 다음 범위가 선형 불편 추정량이고, 요 제일 안쪽 부분이 블루, 즉 체량 선형 불편 추정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에가 베타에서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최소 자성 추정량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일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는 우리가 소표본에 의해서 얘기고, 표본이 이제 우리가 대표본이 주어지는 경우에 요 대표본의 최대 추정량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요 일치성이랍니다. 일치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 n이 무한대로 간다. 저 표본의 크기가 그렇죠. 한없이 커질 때에 자, 이 추정량의 분산이 한없이 0에 접근하면 요 추정량은 그렇죠. 원래 그렇죠. 모수. 무슨 말이겠죠? 요게 만약에 알파햇이라고 그러면 알파, 베타햇이라면 베타에 그렇죠. 가까워진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우리가 요 리미트 앞에 요 p를 붙이면 이걸 확률 극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세타 해서의 요 확률 극한이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베타 해서의 확률 극한이 베타가 되어지고 알파에서의 확률 극한이 알파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베타햇이 알파햇이 각각 일치성 추정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알파햇의 분산이 요 정의대로 하면 알파햇의 분산이 한없이 0에 가야만이 알파햇의 여기서 말하는 베타햇이죠. 베타햇의 분산이 한없이 0에 접근해야만이 베타햇의 극한값, 확률 극한값이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파햇의 분산이 한없이 0에 가까워져야 알파햇의 확률 극한이 알파가 되어지고, 즉 알파햇과 베타햇이 각각 일치성 추정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번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요 베타햇의 극한이 지금 0이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베타햇의 분산의 극한, 정확하게 말하면 베타햇의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시그마 x의 편차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편차의 제곱의 합은 한없이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렇죠?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값도 한없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요 값은 이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요것은 지금 살짝 잘못 적었는데 요 값은 한없이 요게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은 정해진 상수값이고 분모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은 이 전체 값이 한없이 뭐가 된다? 극한적으로는 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햇의 분산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것은 요 베타햇의 확률 극한이 베타다는 요 1번이 성립하고, 요게 성립하니까 베타햇은 일치성 추정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알파 해서의 분산의 극한이 지금 0이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알파 해서의 분산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자, 시그마 제곱 곱하기 n분의 1에다가 자, 시그마 xi의 제곱, 즉 편차 제곱의 합분의 xy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배웠죠.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한없이 커지면 요 편차 제곱의 합도 한없이 커지죠. 그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도 0이 돼버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x바의 제곱은 그죠?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의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알파 해서의 분산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요 알파에서의 확률 극한이 지금 알파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말은 결국 알파에서는 일치성 추정량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우스 마코프 정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쵸, 알파 핵과 베타 핵의 중요한 성질, 불편성, 선형성, 최소 분산성을 다 만족할 적에 우리는 그것을 체량, 선형,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본 추정량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일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오름 10에서 살펴봤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